안녕하세요. 오늘도 과몰입 태작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죠. 거의 한 달여 만에 영상을 선보이는 것 같은데요. 그동안 채널에 수익 창출 문제로 유튜브 측이랑 실랑이가 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의욕이 좀 많이 떨어져서 영상을 만들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그동안 묵묵히 기다려주신 구독자님들께는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행히 수익 창출 문제는 잘 해결이 되었고요. 앞으로는 더 심기일전해서 영상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뜯어보자. 방송 초반만 해도 이번 19기 남출들은 기존의 모태솔로 특집 출연자들과는 다르게 상당히 적극적인 모습과 매너 있는 모습들을 보여줘서 시청자들로 하여금 새로운 기대를 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상철과 영수를 제외한 나머지 남출들은 각자가 가지고 있는 모쏠력을 여실히 드러내면서 시청자들을 속 터지게 만들고 있는데요. 저는 지난주 방송을 보면서는 광수가 19기 중에서 가장 최악의 모태솔로 유형이 아닐까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옥순과의 랜덤 데이트를 통해 낯설 첫날에 대한 오해를 풀게 되면서 조금은 달라지는 계기가 될 수 있으려나 생각을 했는데 전혀 아니었기 때문이죠. 광수는 영숙에게 슈퍼데이트권을 사용하려고 여자 숙소에 갔다가 영숙이 잠들어 있자 바로 슈퍼데이트권을 포기하려고 했는데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광수는 정말 답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은 회피와 포기가 완전히 습관으로 굳어진 사람이구나. 더구나 자신의 잘못이나 실수로부터 뭔가를 배울 수 있는 최소한의 역량조차 가지지 못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광수가 19기 중 가장 최악의 모쏠남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던 건데요. 그런데 이번 주 방송을 보니 영호도 만만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모태솔로의 전형적인 특징이란 특징은 모두 가지고 있네요. 이번 주 방송은 지금도 안 바뀌어? 하면서 남출들이 누군가를 걱정하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알고 보니 전날 밤에 영호가 현숙과 데이트를 나가면 자기가 직접 제작한 목걸이를 줄 거라고 밝혀서 남출들이 이를 만류하느라 한바탕 난리가 난 거였는데요. 목걸이는 지금 상태에서 받는 사람에게 부담이 될 수도 있으니 안 된다는 남출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영호는 반지는 의미가 크지만 목걸이는 액세서리라 괜찮다. 그냥 물건인데 뭐가 문제냐는 궤변까지 늘어놓으며 끝까지 고집을 꺾지 않습니다. 이렇게 영호처럼 자기만의 사고와 생각에 갇혀서 타인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는 것도 모태솔레들의 특징 중 하나인데요. 사실 저는 이때 다른 사람은 몰라도 광수가 영호를 적극적으로 만류하는 게 너무 웃겼습니다. 영호는 너무 오버해서 뭔가를 하려는 게 문제라면 광수는 너무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문제잖아요. 광수는 지금까지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을 위해서 문 한 번 열어준 적이 없고 식사하면서 반찬 한 번 밀어준 적이 없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 영호에게 뭘 하지 말라고 말리고 있으니까 맞는 조언을 하는데도 뭔가 우프게 느껴지더라고요. 여하튼 한바탕 수동을 뒤로 하고 영호는 현숙과 데이트를 나서게 됩니다. 함께 차에 오를 때까지만 해도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현숙도 날씨 추운데 영호 옷차림 괜찮겠냐며 챙길 정도로 밝은 모습이었죠. 하지만 데이트 장소로 이동하기까지 차 안에서 대화를 나누면 나눌수록 현숙은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이지? 하며 의문을 품게 되는데요. 영호는 현숙에게 최종 선택을 하지 않을 수도 있냐고 묻습니다. 이에 현숙은 그럴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솔직하게 답을 하죠. 그러자 영호는 최종 선택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마음에 없다는 뜻은 아니니까 천천히 알아보고 싶다는 거니까 괜찮다는 식으로 알 수 없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더니 영호는 마치 밖에서 보기로 한 게 기정사실인 양 계속 대화를 끌고 나갑니다. 밖에서 어디 놀러 갈지 알아보자고도 하고 현숙이 디저트를 뭐 좋아하냐니까 박화주 좋아한다면서 현숙이 사는 인천에 놀러 가게 되면 자기가 챙겨갈 테니까 같이 먹자고도 합니다. 처음에는 이게 무슨 얘긴지 싶어 가볍게 고개를 가웃거리던 현숙도 대화가 점점 걷잡을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자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는 내정지가 온 듯한 모습을 보이는데요. 그 순간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영호가 하도 천연덕스럽게 낯설 이후의 만남에 대한 얘기를 해서 저도 순간적으로 두 사람의 대화를 놓친 게 있나 싶어 지난 방송을 돌려봤을 정도니까요. 영호와 현숙의 마지막 대화는 러브캠프에서였습니다.
타임머신 데이트를 한 다음 날 현숙은 영호에게 자기만 바라보는 것은 부담스럽다며 각자 편하게 여러 사람을 알아봤으면 좋겠다는 뜻을 전했고 영호도 흔쾌히 거기에 동의를 했었죠. 그러니 현숙은 이번 데이트 또한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 중 하나로 이해하고 나왔을 것인데 갑자기 영호가 일방적으로 낯설 밖에서의 만남을 기정사실화하는 태도를 보이니 어디서부터 뭐가 잘못된 건지 멘붕에 빠질 수밖에요. 카페로 이동해서도 영호의 일방적인 상상의 날이는 계속됩니다. 현숙이 사는 인천 가까운 곳으로 이직을 하겠다. 그러면 자주 놀러 가도 되냐. 같이 카페도 가고 놀이동산도 가고 싶다는 얘기를 하면서 자꾸 현숙에게 괜찮냐, 어떠냐를 묻습니다. 현숙의 기분이나 표정은 안중에도 없이 혼자 떠들고 있는 영호도 영호지만 꿀먹은 벙어리 마냥 인상을 쓰고 앉아서 그 말을 다 듣고 있는 현숙 때문에도 참 답답했는데요. 아마도 어떻게 말을 해줘야 되나 고민을 하느라 그랬던 것 같은데 현숙이 본격적으로 입을 열자 영호는 모태솔로의 전형적인 특징들을 다 보여주게 되죠. 영호는 타임머신 데이트 때 현숙이 바로 손을 잡아줘서 자기에게 이성적인 호감이 있는 줄 알았다고 얘기합니다. 이에 현숙은 이성적인 호감이 느껴지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손을 잡았던 것인데 오히려 자기는 그렇지 않아서 아쉬웠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자 영호는 계속 만나다 보면 이성적인 호감이 생길 수도 있지 않냐며 현숙을 계속 설득하려 하는데요. 이처럼 모태솔로들은 손을 잡는 것 같은 가벼운 행동도 바로 이성적인 호감으로 연결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간적인 호의와 이성적인 호감을 잘 구분하지 못하죠. 사실 남녀 관계에서 어디까지가 인간적인 호의고 어떤 게 이성적인 호감인지를 명확히 설명하기는 힘듭니다. 그렇다 보니 우스갯소리로 모태솔로들에게는 웬만하면 인간적 호의라고 생각하라고 조언을 하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인간적 호의를 이성적 호감으로 착각하는 모태솔로들의 성향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은 이미 거기서 이성적인 호감을 느꼈기 때문이죠. 영호는 현숙이 계속 만난다고 해도 이성적인 끌림이 생길 것 같지는 않다고 분명하게 선을 긋자 그럼 자기가 어떻게 하면 이성적인 끌림을 느낄 수 있겠냐며 방법을 묻습니다. 이것도 모태솔로들의 특징 중 하나죠. 이성을 사로잡는데 어떤 방법이나 기술이 있다고 믿고 거기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서로 충분히 교감을 나누거나 상대의 호감을 확인하기보다는 어딘가에서 보고 들은 방법이나 기술부터 무턱대고 써먹으려는 경향이 있죠. 영호가 주변에 만류에도 불구하고 현숙에게 목걸이를 주려고 했던 건 역시 저는 같은 맥락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현숙과의 관계를 완전히 망친 데는 영호의 고집도 한몫을 했다고 봅니다. 만일 현숙이 내가 너의 손을 잡았던 건 이성적인 호감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성적인 호감을 느끼는지 알아보려고 했던 거라는 말을 했을 때라도 영호가 이를 빠르게 인정하고 자기가 호감이 있다 보니 현숙도 그런 줄로 착각을 했다고 본의 아니게 부담을 줘서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고 화제를 전환했다면 그나마 좋은 관계로는 남을 수 있었을 텐데 그랬다면 자연스럽게 후위를 도모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영호는 자기가 뭔가를 계속하다 보면 이성적인 끌림이 생길 수도 있지 않겠냐느니 연애 관계가 아니어도 좋은 관계로 연락하고 만날 수 있는 거 아니냐느니 하면서 현숙에게 계속 부담을 주는 바람에 결국 현숙으로부터 여지를 주고 싶지 않다는 최악의 말까지 듣게 되죠. 영호는 숙소에 돌아와 남출들에게 데이트 후기를 전하면서도 이성적인 호감을 느끼지 않는다는 현숙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겠다며 하소연을 합니다. 좋아하는 것과 이성적인 호감을 느끼는 것이 무슨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을 하면서요. 이에 남출들은 영호에게 그 차이를 설명하려 노력하고 그래도 영호가 이해를 못하자 영수는 뜻밖의 명언 하나를 날리게 되는데요. 이해하지 못하겠으면 그냥 받아들이라고 뼈 때리는 충고를 합니다. 과연 영호는 영수의 말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영호가 한 질문은 전제 자체가 틀렸기 때문이죠. 영호는 좋아하는 것과 이성적인 감정을 느끼는 것이 무슨 차이인지 모르겠다고 했지만 사실 현숙은 영호에게 좋아한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좋은 사람이라고 말을 한 적은 있죠.
저는 영호가 이성적인 호감을 경험하지 못해서 이성적인 호감이 어떤 건지 모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영호 본인은 이성적인 호감을 너무 쉽게 느끼는 사람이다 보니 역으로 이성적인 호감을 느끼지 않는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게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마저 들었는데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30살이나 먹도록 이성적인 호감이 어떤 건지 모르는 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래서 오늘도 과몰입 한 줄평. 아무리 그래도 누군가 나에게 좋아한다고 말하는 것과 좋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의 차이점은 구분하자.